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6년 로봇보다 더 큰 기회가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의 그리고 한국의 메인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2026년의 메인이 뭔지 오늘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댓글들 한 줄씩이라도 써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기 위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할 테니까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요.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보다 더 큰 기회가 대체 어디서 나올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스닥 24시간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사실 대체 거래소를 제외하면은 24시간 거래가 안 되죠. 메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 이 빅테크가 대거 상장돼 있는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24시간 거래책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뭐 7일까지는 아니고 5거래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동안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서류 제출은 24시간 거래를 위한 나스닥의 첫 공식 행보로 내년, 그러니까 2026년도 하반기에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6시간 운영이 되고 나스닥의 구상은 거래 시간을 정확하게 23시간으로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7시간을 더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니 나스닥의 거래 시간을 늘릴 이유가 뭐지? 라고 사실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나스닥 거래를 이 시간을 늘리면 충분히 뭐 유동성도 늘어나고 사실 거래할 만한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응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보기에는 사실 24시간 거래를 한다는 명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사실상 24시간 운영체계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24시간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 좀 자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힌트를 준 게 이겁니다. 바로 나스닥이 토크나 주식 거래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나스닥의 토크나 주식 거래 승인 여부를 놓고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주식과 ETF를 기존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검토하는 첫 공식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나 주식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호가창에서 거래가 되며 배당과 의결권 등 투자자 권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토크나 주식이라는 거는 이 주식을 토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애플을 뭘로 바꾸냐면은 블록체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애플 토큰이 생긴 거예요. 애플 토큰이 생기는데 이 애플 토큰은 어디서 거래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랑 같이 거래가 돼요? 비트코인이랑 거래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생겨요? 삼성전자도 옆에 삼성전자 토큰 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소에서 이걸 전부 다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지금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보시면 몇 시간 돌아가죠? 24시간 돌아가죠. 그렇구나. 토큰화를 시키려면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주식시장은 24시간이 안 돌아가니까 토큰화 시키려면 거래소를 24시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토큰화된 거래를 24시간 정식으로 예탁 결제를 거쳐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 결제도 미국 예탁 결제청을 거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결제 속도와 효율성이 높이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토큰화를 시켜서 지금 거래를 하려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는지, 미국이 왜 이거를 추진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굳이 그냥 24시간 돌리고 싶어서. 일단 이번에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 토큰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거의 바닥에서는 이 절차 자체를 다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듣는 건 정말 생소하지만 이미 기반 자체에서는 서로 승인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거의 끝난 상태예요. 미국 증권 예탁결제원, 뭐 대한민국도 있죠. 예탁결제원 따로 있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 토큰 서비스를 승인을 받았고요. DTCC, 이게 즉 증권 예탁결제원이고요. 자회사인 DTC가 수탁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의견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DTC는 블록체인 상에서 DTC 참여자와 그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DTC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된 실물 자산은 기존 자산과 동일한 권리, 투자자 보험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주식도 있지만 건물도 있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술품도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건물 거래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기반, 메인은 뭐냐면 하나의 시장에 모든 자산을 합친다가 메인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24시간 거래 텄고요. 24시간 거래 트면서 토큰에 대한 심사도 들어갔고요. 미국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기반은 다 깔렸고 사실 시간 문제다. 시작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보다 정식으로. 그냥 사설거래소가 아니라 나라 자체에서 메인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상황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토큰화 거래를 왜 해야 되냐? 굳이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은 서로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그러면은 ETF야 그나마 미국 증권 시장에선 거래할 수가 있지만 일단 국내 증권거래 시장에는 비트코인 ETF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 비트코인 실물을 사려면 거래소 자체가 다르죠.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업비트에 가서 거래를 해야 되고 주식을 거래하려면은 우리 뭐 키움증권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서로 다른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자산이란 생각이 안 들고 서로 다른 세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바로 이더리움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이더리움을 바로 삼성전자로 바꾸거나 이게 막교환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토큰화가 되면은.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주식은 어디 있어요? 한국 거래소에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어디 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거래소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가 한 개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토큰화 시키고 얘를 토큰화 시키면 토큰화 시킨다는 거는 실물로 주식을 가지고 그 주식을 담보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토큰으로. 그러면은 한 시장에 실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토큰이 여기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 있고요. 테슬라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시장에. 그럼 이거를 뭘로 거래? 당연히 이건 원화, 이건 달러,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안 하겠죠. 하나로 거래하겠죠. 그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치면은 우린 뭐다? 이걸로 지금 삼성전자도 살 수 있고 테슬라도 살 수 있고 이더리움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다? 이 자산이 다 하나의 시장으로 합쳐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전통 금융의 장점과 빠르고 자유로운 디지털 금융 장점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시간과 국경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국경의 제약이 거래소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은 미국에서, 한국 주식은 원화로, 미국 주식은 달러로 이러니 국경 간의 문제가 있었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다
우리가 이제 24시간 안 돌아가고 미국 시간 따로 한국 시간 따로 다 다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시장이 하나로 겹쳐지고 이젠 거래 수단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면은 사실 국경 간의 문제, 그 다음에 환전의 문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래소 간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토큰부터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다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자본은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어요. 이제는 한국 갔다, 미국 갔다, 중국 갔다, 일본 갔다 하는 것도 한 거래소에서 그냥 하나의 돈으로 마음대로 정말 한국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팔듯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꿈만 같지만 이게 내년에 시작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거의. 그래서 이는 시장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를 만듭니다. 맞죠? 국경 간에 돈이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돈이 막 움직이면서 돈의 회전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거래되는 자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자산들의 기준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누가 규제하고 어떤 자산은 누가 규제하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저거 전부 다 가상화폐니까 뭐 누가 규제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토큰 증권을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시입니다. 실제 이거는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소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USDC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애플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이거를 하나의 거래소에서 띄워놓고 하나의 화폐로 USDC라든가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부 다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국이 다르고 거래소가 다르지만 여기에는 뭐다? 토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사고 파는 거는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사고 팔면은 그걸 담보로 맡겨 있는 주식이 사지기도 하고 팔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면은 주식이 하나가 담보로 들어가는 거고 팔면은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소에서 각국의 모든 주식이 올라와서 하나의 화폐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이해가 됐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돈이 내가 미국 차트 켰다가 저기 한국 차트 켰다가 HTS별로 여기 거래하려면은 달러로 환전했다가 일본 거래하려면 엔화로 환전했다가 중국 거래하려면 위안화로 환전했다가 그랬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뭐다? 그럴 이유가 없다. 하나로 그냥 합쳐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클래리티법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누구는 누가 규제하고 누구는 누가 관리하는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양대 금융 규제 기관인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서로 자신의 관할이라며 다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규제하는 기관이고요. 이거는 상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 이런 거를 규제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아니 디지털 자산이 뭐냐? 상품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서로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는 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그러니까 토큰 증권인지 아니 상품인지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디지털 상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CFTC에서 거래 관리를 합니다. 야, 이거는 내가 관리할게. 그 대신에 주식을 토큰화 시킨 거. 그래서 증권형 토큰은 증권법상 투자기약 요건을 충족하며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SEC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따로 빠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 같은 거는 허가된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액트상 감독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를 하기로 발표가 난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를 발행을 하든 뭐를 사용하든 결국에는 서로 규칙이 맞아서 이건 내 거, 이건 너 거 서로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관리가 애매했어요.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애매했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스닥 24시간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는 토큰화 증권 거래에서
주식 거래 24시간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24시간 거래를 돌리기 위해서면 일단은 주식 거래를 24시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고요. 먼저 증권이 토큰화되면 한 개의 거래소에서 각국의 기업, 가상화폐, 채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화폐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의 화폐가 뭔데? 그 화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달러로 돈을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 매도, 달러 매수. 그럼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이 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면은 원화를 매도하지 않죠. 원화로 그냥 이거를 사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환율엔 영향이 없지만 충분히 달러를 가지고 마치 거래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구조라는 거죠. 안전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토큰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채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많이 될 거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많이 되면은 그 발행된 만큼 뭘 사야 돼요? 그 받은 돈으로 미국채를 사야 돼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미국은 자연스럽게 돈을 풀게 되는 거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채 두 배로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마 그 시기는 2026년 하반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증권 토큰화를 통해 모든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거래 활성화를 시키려는 모습이고요.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막 등락이 엄청 심한 거 가지고 거래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화폐로 쓰려면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위가 유지가 될 거고 2026년은 증권형 토큰 시대를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갑 관련된 기업, 지갑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그 가죽 지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코인을 넣어 다닐 수 있는 이 지갑,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 헥토 이노베이션, 한국정보인증 등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좀 길게 보고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지금 딱 봐도 뭐예요? 로봇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관심을 저랑 같이 계속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진짜로 24시간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하반기에는 그 전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인프라나 이 관련된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또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사실 쓸 데도 없고 쓴다고 해도 제가 사용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 같은 거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작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23일, 20일, 19일, 18일, 17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 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딴 거 안 바라고요. 여러분 댓글 한 줄이라도 적으셔서 저한테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